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상수월래 주식창 최영동 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11월 16일 장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지수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코스피는 마이너스 0.08이죠. 예, 0.08 약박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영타가 쳐졌네요. 예, 코스피 0.08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은 플러스 0.62% 상승을 했습니다. 앞서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예요, 여러분들. 네, 또 제가 기호를 안 썼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. 네, 코스닥은 0.62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양시장 다 오전장의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.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간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,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뭐 지속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는 시가 부근이죠. 예, 시가 부근에서는 약세 출발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뭐 오전장에 뭐 낙폭을 좀 키워 나갔다가 양시장 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1시 정도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?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봉 차트를. 그쵸? 한 11시 가깝게 진행이 되면서 오전 9시 반 정도에 리바운딩 나오고 오전 11시쯤 돼서 이제 급격하게 또 올라갔다가 다시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근데 코스닥은 코스피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계속 좀 약세 쪽으로 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장 9시 반쯤에 리바운딩 시작돼서 끝까지 좀 강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은 약세 출발했다가 오전 9시 반에 양시장 다 반등을 만들어냈고요.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고 코스피는 11시를 정점으로 하락세 진행.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시 반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 상승하는 강한 상승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하루였다. 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미중 정상회담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죠, 장중에. 그쵸? 뭐 거기서 이제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이든이 코멘트를 좀 달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, 제가 이 시간에 뭐 이렇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달아드리게 되면 아마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그러실 거고 우리 주식장 회원들도 그러실 거고 음, 상당히 좀 이렇게 엇갈릴 수 있어요. 엇갈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부분들, 이게 정세, 아시아 증시, 아시아 정세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,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산업지표, 또 산업지표 발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뭔가 이제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, 섹터분들이 다소 좀 주춤하는 사이에 좀 모멘텀이 발생을 한 뭐 내일이죠. 이제 지스타가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어서 게임주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았다. 그다음에 이제 NFT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여전히 좋은 흐름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이 발생된 섹터에 수급이 쏠리는 또 다시 한번 쏠림 현상이 오늘은 좀 지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 산업지표를 좀 예상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은 어제 중국 쪽에서에 대한 산업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부분들, 그리고 경기지표라는 부분들이 그냥 어느 한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국 쪽에 대한 긍정적인 산업지표는 또 미국 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밤에 뭐 산업지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크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.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 산업 지표를 발표를 해주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,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부분들이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보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소폭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일본, 대만, 홍콩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으로 상승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하고 이제 개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.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4거래일 연속 지수가 올라오면 항상 늘 그렇지만 개인의 매도가 조금 잡히는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,100억 정도 순매도가 진행이 됐고 그런 물량들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다 받아줬습니다. 6,400억 가량의 순매수로 좀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갔었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써드릴게요.
6,677억 정도 순매수.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순매수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1,295억 정도로 순매수 마무리됐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확실히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제 메이저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튀어나와줘야 돼요. 네, 튀어나와야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손쉽게 지수를 올릴 수 있고, 그리고 가장 손쉽게 주도주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수급 쏠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.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부분들은 조금은 좀 우리가 향후 지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. 그리고 제가 늘 시장, 그러니까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위 상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 3050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죠, 여러분들? 이 부분이죠, 이 부분들.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. 예, 10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인데 이미 뭐 돌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. 예, 지금과 같이 뭔가 이제 테마주들은 또 테마주들대로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수 영향,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IT 종목군들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좀 진행이 되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, 아니,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요한 종목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카카오페이가 한 2% 정도, 카카오페이가 한 2%가량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. 뭐 지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여전히 상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72,000원, 73,000원 정도. 그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69,000원에서 67,000원 정도. 이 라인 자체를 하향차 시키지 않고,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마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72,000원, 뭐 조금 더 러프하게 잡자, 조금 더 높게 잡자라고 하기 60에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, 한 73,000원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아마 새로운 전기,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또 우월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눈치를 보면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다시 한번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좀 달라요. 약보합권으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0.9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횡보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면서 진행을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아직까지 반도체 쪽이 완벽하게 지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현대차, 기아차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은 자동차 쪽, 그쵸? 모빌리티 쪽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기아차. 항상 제가 기아를 칠 때 기아차라고 써요.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. 기아가 이제 마이너스 2.6,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죠, 현대차. 현대차가 마이너스 1.20%.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.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상당히 좀 강했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5일선에 대한 뭐 지지 자체가 뭐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도 뭐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, 그리고 셀트리온이 보여줬었던 뭐 우리나라 이제 신약에 대한 또다시 한 모멘텀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자의 급등, 그리고 이제 오늘자에 대한 뭐 플랫한 흐름들, 뭐 조정 흐름들, 그리고 쉬어가는 흐름들, 그리고 이평간의 관계들을 잘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전반적인 흐름들을 제가 썩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워낙 또 변동성이 크고요.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성장이라는 그 뭔가 이제 기본적인 틀 자체는 바뀐 건 없어요. 근데 업종에 대한 부분들,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이제 뭐 게임주, 뭐 메타버스, NFT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바이오 쪽이잖아요. 근데 새로운 바이오에 대응할 만한 또다시 한번 새로운 또 성장주들이 좀 나온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트레이딩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VIP 회원들하고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요새 건드려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건드려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
일단은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쪽에 대한 흐름들 뭐 그 정도로 인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코스닥은 이야기할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. 디지털 콘텐츠 섹터가 업종이 7.2% 상승을 했고 IT 소프트웨어 쪽이 5.16%. 뭐 워낙 좀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수급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했어요. 지금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위믹스죠, 위믹스. 위믹스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또다시 한번 현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뭐 연일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겁니다. 나만 주식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마찬가지로 13.42% 상승 마감이 좀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8.4%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에 가장 핫한 또 게임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만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썬데이 토주도 오늘 기대감들로 인해서 13%,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.15%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제 메타버스로 좀 넘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와서 좀 보시게 되면 코제스 종목이 5.25% 상승 보여줬고요. 그리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뭐 당일자의 상승 부분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상승 흐름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들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희 VIP 회원들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맥스트 이 종목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. 엔진 이 VR XR과 관련해서 엔진을 대여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기업 중에 이 맥스트라는 기업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맥스트 뭐 연일 뭐 좋은 흐름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 쪽 그다음에 LG노텍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로 했습니다. 제가 LG노텍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선익 시스템하고 코세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LG노텍을 말씀 좀 드렸어요. 최근에 하드웨어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메타버스라든지 NFT 쪽에 조금 더 포진이 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러한 이제 타이밍들이 좀 왔기 때문에 LG노텍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숨어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 좀 언급을 좀 드리고 가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대량 거래량이 발생된 이 선익 시스템입니다. 선익 시스템.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이 회사가 마이크로 LED입니다. 네, 마이크로 LED 증착 장비인데 이 마이크로 LED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. 메타버스에 구현되는 VR, XR 쪽에 필요한 패널에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구현과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요 선익 시스템에 대한 주가는 오늘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좀 괜찮아요. 대량 거래량 터졌죠. 그리고 어제자에 발생됐었던 그러니까 10월 달 말에 발생했었던 요 대량 거래량 그리고 9월 달에 발생했었던 요 대량 거래량 그리고 오늘자에 대한 발생된 대량 거래량 그리고 그 사이에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종목군들 거래량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. 쭉 밀리다가 올라갈 때 퉁, 그리고 쭉 밀렸다가 올라갈 때 퉁. 근데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.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.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. 근데 생각보다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.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물량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오늘 이 물량들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달렸어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뽑아내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요 구간들, 현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. 이제 시장에서는 자신감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신규 물량의 유입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큰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오늘 저 하드웨어 쪽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선의 시스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
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 쪽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, 그리고 NFT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NFT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지금 게임주들하고 거의 뭐 아삼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? 예,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그냥 호용호시 하는 것 같아요. 예, 앞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아주 잘 그냥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NFC 관련된 종목, NFT 관련된 종목군들도 NFC란다. NFT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상당히 좋은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섹터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2주, 뭐 지난주에 강세였던 종목들, 그리고 지지난주에 강세였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좀 쉬었다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, 그동안에 상승을 했었던 섹터군들에 대한 재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다만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. 내일 지스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 부분들로 오늘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뭐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은 뭐 장비 쪽이죠. 장비가 아니죠. 첨보하고 캠트로스하고 뭐 MK전자 뭐 이런 쪽 애들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좀 나왔었고, 그 외로 뭐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동안에 좀 단단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참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지난주 까지 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면서 상당 부분 그나마 좀 안도랠리를 좀 이어갔었는데, 그러한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확실히 진짜 명불허전,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해야 될까요? 명불허전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까요? 아니면 이제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? 구간이 명관이다? 이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. 예. 그동안에 좀 시장을 좀 견인을 했고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줬던 섹터군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 구간을 좀 만들어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 정도만 뭐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특별하게 뭐 어떠한 섹터군들, 어떤 종목군들이 간다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나서 내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뭐 당연히 반도체겠죠. 반도체,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다 오르고 나서 요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바뀌는 건 없어요. 반도체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적정 수준으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자동차 업종 정도. 요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위중 환자에 대한 감소세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슬금슬금 또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, 제가 어제도 살짝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판은 좀 많이 올랐다. 기판 쪽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국면이 들어서게 되면 파티 부분들, 부품이겠지. 부품 쪽에 대한 움직임.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장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, 뭐 그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 제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ISC라는 종목입니다. 소켓입니다. 소켓. 테스터 소켓인데 DDR4보다 DDR5에 들어가는 소켓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ISC에 대한 소켓,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생각보다는 뭐 기판에서 보여줬던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부품 쪽에서, 파츠 쪽에서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ISC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장비 쪽, 후공정 장비입니다. 후공정 장비는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유닛 테스트하고 뭐 테크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유닛 테스트가 뭐 주가가 단계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테크인이라는 종목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 정도 언급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지미디어 NFT 관련해서 좀 게임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서 오늘은 좀 심심하긴 했었는데, 오늘은 약간은 좀 심심하긴 했었는데 이게 K 컨텐츠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바닥권에서 뭐 빠르게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거, 뭐 그런 것들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,
그러니까 그 힌트들은 사실은 뭐 디어유라든지 하이브 쪽에서도 찾을 수 있고, 그리고 K 컨텐츠에 대한 뭔가 이제 그동안에는 국내 이제 우물한 개구리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K 컨텐츠가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네, 그러한 뭐 스탠다드로 하긴 좀 너무 오버할 수도 있죠. 벌써 뭐야 뭐 몇 개 그 히트 시켜놓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얘기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바도 있죠. 어느 정도 오바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K 컨텐츠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NFT화되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이지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으로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.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LG 노텍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중소형 종목으로도 이전이 되게 되면 뭐 이러한 이제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에서도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는 DDR5 정도만 보자. 네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DDR5 정도에서만 우리가 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켓 관련해서 ISC,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컨텍스 두 개 말씀드릴게요. 네, 마이크로 컨텍스 오늘도 5.59% 좋은 흐름들 보여줬네요.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 쪽으로는 유닛 테스트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테크인 정도 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좀 보자 라고 보시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. 네.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러한 이제 우리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이제 막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향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군들 그리고 가져볼 만한 개별주들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서 좀 잊혀지긴 했지만 향후에 이런 섹터들 이런 테마들은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테마들을 공부하는 콘텐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11월 16일 장마감 방송은 저희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. 시황 얘기만 좀 길게 하다가 오늘은 또 종목 얘기도 좀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최근 들어서 너무 시황만 얘기해서 종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도대체 최홍동 고수는 도대체 무슨 종목들을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, 매매를 하고 있는 거야,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,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종목과 별개의 종목들,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이지미디어 정도 하나 정도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DDR5 정리해서 말씀드렸고, 오늘은 그 DDR5 중에서 좀 차트적으로도 그렇고, 수급적으로도 그렇고, 지금 타이밍에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시황과 더불어서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인사가 또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늘어지네요.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11월 16일, 장마감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과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.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십시오.